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코인을 사랑하시는 코인 투자자 여러분, 최근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죠. 건강에 좀 유의를 하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은 저번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죠. 저번 시간에 업코인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해지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투루 달러 그걸 투자하시면은 나름대로 상방에 대한 나름대로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 비트빈이라고 해서 이니셜이 이제 콩입니다. 콩.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그 비트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코인의 소개는 이제 비트빈인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이런 것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 필명을 좀 아셔야 되겠죠. 매치쌤이라 하고 프로필이 쭉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코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해지 기능을 하고 있는 투루 USD라고 해서 투루 달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해지 기능, 보험에 효과가 있다라고 언급해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들이 상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우리 투자자 관점으로. 그러나 어떤 돌발적인 악재들,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막 그 바리케이트 확 쳐줘. 아니면 타이어가 펑크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런 이벤트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는 때문에 해지를 보험을 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투루 달러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ETF에 대한 이슈가 컸었죠.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나스닥이 상장된다는 그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윙클보스가 쌍둥이 형제가 ETF를 승인을 갖다가 ECS 그러니까 즉 미국 금융거래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거절됐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컸으나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다시 시카고 거래소에서 이번에 다시 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9월로 연기된 상황인데 저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약 70% 정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거절 때문에 좀 주춤했지만 다음번에는 9월 정도에는 승인이 됐을 때 이 코인 시장은 좀 호전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종목이 승인되는 저 종목이 바로 비트코인 ETF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주춤하는 시장에서 제가 투루 달러를 갖다가 해지를 걸어 놓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에 약 16%의 수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나는 보험을 들어놔야지 라고 했을 때 보험 소리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으신가요? 자, 보험 드는 것이 수익이 났을 때 이걸 팔게 되면 자동으로 비트코인 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밸런스 게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최근에 글로벌 시장, 코인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박스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대응을 하십사 하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BTKC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이니셜이 조금 약간 화면이 적습니다. 적지만은 얘가 콩입니다. 콩인데 이 코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너무 깊게 들어갈 건 없고요. 우리가 여기 괜찮은 코인일 것인가, 이게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발행 수량이죠. 코인의 수량은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개. 상당히 많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천만 개인데 얘는 지금 500억 개를 갖다 발행했다. 최근 트렌드인지 모르겠지만 트론도 1000억 개를 발행하고 있고 리플도 1000억 개가 발행돼 있죠. 근데 얘는 거기에서 모르겠어요. 의도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500억 개가 발행되어 있는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공급된 그 코인이 약 한 20%, 한 40%가 되겠나? 한 30% 정도, 30% 정도가 현재 유통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공급량은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빈 디지털 캐시라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에서 탄생된 하드포크 된 것들이 무엇이죠? 이제 우리가 우리
여기 아시안기어 TV에서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면은 얼추 아실 텐데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것들이 어떤 종목입니까? 비트코인, 캐시, 그렇죠? 뭐 비트코인, 뭐 다이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렇게 하드포크 되는 이유들이 무엇이냐면 어떤 1메가바이트 용량이 적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처리 속도가 낮다라는 이유 하나로 하드포크. 글쎄요, 저는 하드포크는 황금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은데 두 번, 세 뭐 이건 이거 황금 거위의 배를 좀 자르지 않았나? 한 번 정도가 괜찮은데 그걸 세 번, 네 번 다 재미를 봤다는 소리죠. 거기에 이제 지분이 제일 많은 우지환과 그 일당들 걔네들이 큰 재미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으나 이걸 가지고 이것 봐라 이거 자산이 커지니까 왜 하드포크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똑같이 물량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있는 자들의 즉 기득권자들이 잔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 번만 한 번 했으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눈총을 샀습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요. 아무튼 그러나 그런 것처럼 하드포크한테 첫 번째 계기가 용량이 적었다는 거죠. 사토시가 나가모토 사토시가 이 비트코인 만들었을 때 이 정도까지의 처리가 속도 그리고 이 정도까지 설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나라고 생각했겠죠. 만든 것은 디지털 통화를 갖다가 만든 것은 나름대로 획기적이었으나 어떤 처리 속도라 지금 굉장히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드포크가 됐는데 그래서 얘가 탄생된 배경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얘가 탄생이 됐는데 너무나 용량이 적고 버그가 생기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얘가 더 큰 블럭 이제 블럭이 쌓을 데가 없어가지고 1메가바이트 그러니까 1메가바이트의 이 작업 증명 서명과 거기에 대한 서명과 이 설명들을 갖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페이지가 부족한 거죠. 아니 증명해서 자료가 부족한 거야. 널 집어넣을 곳이 없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얘가 그런 것을 미리 했던 것이고 모토는 저는 이 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5년에 나왔고 하드포크가 된 비트코인 캐시는 2017년도에 됐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빠르다. 얘가 좀 주목을 받지 그만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물론 어떤 자산의 문제가 있겠죠. 자산의 문제가 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 캐시 그런 것들은 다 비트코인 다이아 그런 즉 비트코인과 파생된 그런 코인들은 채굴의 기능, 채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얘는 채굴 기능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좀 트렌드를 앞서간다. 좀 채굴 트렌드가 앞서갔던 포 방식에서 포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채굴 방식이 아니거든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모토로 세웠던 것은 더 큰 블럭. 지금 1메가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럼 얼마나 큰 용량을 가지고 있냐? 20배에 대한 20메가 블럭에서 굉장히 큰 블럭을 미리 확장성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코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또 간단하고 물론 자기 주장이죠. 안전하다고 하고 디지털을 현금 이상한다라고 이렇게 모토를 세우고 있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20메가바이트. 그리고 처리 속도가 즉 20배가 비트코인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10배 정도 처리 속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 정도가 얘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가 다른 것, 비트코인과 다른 것은 비트코인은 채굴 방식이죠. 지금도 채굴을 계속하고 거의 이제 채굴을 하는 양이 해시 값이라고 하는데 해시 값이 굉장히 고난이도로 높아갔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 컴퓨터로는 채굴할 수 없고 아무튼 이 대규모로 해서 채굴하는 것이 그 주인공이 누구다? 비트메인, 우지환과 그 일당들이죠. 아무튼 그 비트코인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격들이 급등을 하고 그렇죠? 이게 차트를 보여주게 되면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2,800만 원, 업비트에서 2,800만 원까지 상승했었죠. 지금은 어떻게 이자를 빼면은 800만 원만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저는 어떤 그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ETF가 승인됐을 때, SEC에서 승인됐을 때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그 가격대가 올해죠. 2018년도 1월 달에 2,800만 원을 찍었을 때, 아니죠. 이때였었죠. 2018년도 이때였었죠. 2018년도에 이렇게 가격을 거의 280만 원 더 찍었을 때, 그러면 이 비트빈이라는 코인은 어떻게 흐름이 전개됐냐? 보통 그러니까 즉 아버지죠. 아버지를 따라가는, 예전에 우리 서편제 영화 봤는데, 서편제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에서 지팡이를 들고서 아들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녀를 인도하는 것처럼 가격을 따라가는 것, 즉 팔로우처럼 따라가는 형국을 띠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최고점을 찍었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 가격이 계속 하락세를 보였었죠. 그러면서 이 비트빈 코인도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즉 추종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정확히 계속 절대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해지하라고 하는 트루 달러는 달러 값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하락했을 때, 즉 트루 달러를 왜 제가 해지를 하라고 하냐면은, 달러는 거의는 아니지만, 물론 지금 변동성이 있지만 최근 달러 값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 비트코인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을 때, 비트코인은 최근에 950만 원 찍었다가 지금 800만 원대까지 하락했죠. 그래서 얘는 정적으로 움직이는 대신에 얘는 비트코인은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갭이 몇 프로다? 16%의 수익이 났다. 그래서 이래서 제가 해지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는 거의 비트코인과 같이 동적, 같은 흐름을 타고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항상 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추종하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수량은 500억 개라서 좀 수량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수량이 부족해? 그럼 비트코인은 수량이 적죠. 수량은 이제 사토시로 가기 때문에 적지만, 여러분이 좀 나는 좀 양이 많이 가지고 있고 싶어. 그러면 비트빈도 조금 담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비트캣이라고 해가지고 그 2015년도에 출시했는데, 지금 쭉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게 되면 20메가바이트 블록을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20메가바이트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1메가바이트이기 때문에 20배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20메가 채우려면요 끝도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한 30년 돼도 채울까 말까 합니다. 거기에 전자선명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전부 다 그 블록을 다 채우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10년, 30년, 50년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채워지는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저는 한참의 세월이 흘러야지만이 이 정도 20메가바이트를 채우지 않겠냐. 지금도 사실 비트코인도 1메가바이트에 계속 지금 사용을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그윗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메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되고, 큰 장점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큰 장점이 있는 건 아니고, 얘의 큰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고, 최근에 지금 시황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살펴봐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20메가 블록이고 60초임 비트캐시는 블록 단위로서 트랜잭션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보다 속도가 10배 정도가 빠르다 갈 수가 있겠죠. 즉 크기는 20배, 속도는 10배 정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비트코인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마 거래를 해봤을 거예요. 해외에 송금도 해보고 받아보기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빠를 때는 물론 10분 만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했을 때 평균적으로 30분, 길게는 한 3일도 걸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트랜잭션의 굉장히 해시값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 그만큼 굉장히 무게, 즉 버퍼링이라고 하죠. 버퍼링이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그만 거의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장점은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두 가지 일단 설명드렸었죠. 두 가지가
크기와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포호 방식, 즉 채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개인들은 채굴할 수 없을 거예요. 거의 뭐 기업형으로 해야지만이 채굴할 수 있는데,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냐? 여기 보이는 포호 방식이 뭘 하냐면 포호 방식을 대체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포호 방식은 뭐다? 이 포호 방식은 비트코인 채굴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캐시 뭐 그런 것들을 채굴하는 거. 이더리움도 여러분이 많이들 캐시는데 이더리움도 포호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간다? 그 작업 포스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합의 프로토콜 그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얘는 미리부터 얘는 포스 방식, 즉 합의 프로토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디 보자. 얘의 장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자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빨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비트빈, 즉 여러분이 이 코인을 소유하고 있으면은 6시간 동안 보유하는 요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이 저는 이거 보상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100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시간 동안만 보유하고 있으면 비트빈 각 어떤 한 블록당 1000개의 보상이 할당된다고 합니다. 얘의 장점은 무엇이다? 첫 번째가 무엇이다가 빠른 처리 속도, 그 다음에 확장성. 그래서 얘는 사실은 주식으로 용어하면 좀 숨어있는 뭐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라 할 수 있고, 저평가된 코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얘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채굴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다. 즉 좀 투명성이 제고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갖다가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채굴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블록체인을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노드들이, 근데 얘는 그런 블록체인에 각 노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보상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뭐 그런 그 확인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보상을 해주는 방식인데 좀 최근에 그런 방식으로 현재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거는 한 번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얘의 장점은 첫 번째 크기, 그 다음에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 방식을 이렇게 각 블록당 1000개의 보상을 해준다.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과 같이 연동이 된다. 즉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지 지금 비트코인 다이아라든지, 사실 비트코인 다이아, 비트코인 골드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캐시. 다만 현실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어떤 거냐면 좀 팀이 좀 부족해요. 팀이 좀 부족해서 그것만 좀 아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 얘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어디 보게 되면은 개발자들이 있는데 개발자들이 여기 보이시죠? 개발팀은 현재 1명 풀타임과 그 다음에 3명의 파트타임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너무나 적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어떤 자원이 개발 인력이 좀 너무 적은 인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가총액은 약 600억 정도 되거든요. 나름대로 좀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실이 있는 코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 코인은 비트코인과 같이 연동해서 가는 코인이고, 우리가 얘가 다른 비트코인 골드나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다이아 그런 것과 맞먹을 수 있는 코인이니까 한번 주목해서 보시라고 차원에서 이 코인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날이 빨리 식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건강들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